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보장률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노후 준비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현재 국민연금의 실질 보장률은 평균 40%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의 현실과 그 보장률을 최소 45% 이상으로 높여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국민연금 수령금액의 자동 조정 장치는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져서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고 심각한 국민연금의 불신을 초래하는 독소장치라는 것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장률 축소와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복지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점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발상한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연금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조정 장치는 기대 수명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이유로 연금 수령액을 자동으로 삭감하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생애 총연금 수령액이 평균적으로 17%에서 2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평생 받을 연금을 1억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2천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약화시키고 특히 청년층과 미래세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동조정 장치는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는 독소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조정 장치는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됩니다. 노후 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의 핵심 목표인데 이 제도는 그 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합니다. 자동조정 장치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부담 분담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현재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이미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동조정 장치는 자동 삭감 장치로 인식되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내가 낸 만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먼저 논의해야 할까요?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은 이미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은 약 7.4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2036년 이후에야 적자가 예상됩니다. 즉, 재정적으로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특수직역연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지만 공무원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상대적으로 개혁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왜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을 먼저 개혁하려 하면서 이미 적자인 특수직역연금을 그대로 두는 걸까요? 공무원 군인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을 먼저 개혁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손대려 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노후보장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초기 설계 당시와 현재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즉 보장률은 평균 40% 수준입니다.
이는 평생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은퇴 전 소득의 40%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OECD 국가 평균인 5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매일 언론과 정부에서 선진국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에 걸맞는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인 보장률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경력 단절, 비정규직 고용 등으로 인해 평생 동안 꾸준히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연금 수령액은 더욱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보장률을 더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방향일까요? 보장률 45%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노후에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빈곤층에 속해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보장률을 높이는 것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단순한 저축이나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복지국가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노후 소득 보장은 그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장률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셋째, 고령화 사회에서의 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연금 보장률 강화는 중요합니다. 노인 인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소비력이 유지되어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노인 빈곤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이는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 보험료율은 약 18%에 달합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죠. 하지만 이는 세대 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첫째, 현재의 젊은 세대도 결국 노인이 됩니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둘째, 보험료 인상은 한 번에 급격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료 인상과 함께 세금 혜택이나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 조정 등을 통해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장률 축소와 자동조정 장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대체로 재정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연금 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재정 건전성 그 자체가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국가의 핵심 이념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장률을 충분히 높게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간의 세대 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젊은 시절부터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노후에 적절한 연금을 받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수시로 보장률을 낮추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연금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국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선진국들도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연금 재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응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높은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연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해 적정 수준의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대륙 유럽 국가들도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했지만 보장성을 급격히 낮추기보다는 점진적인 조정과 함께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기초연금과 후생연금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해 노인 빈곤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사례들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적정 보장성이 반드시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민연금 보장률을 45%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몇 가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입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3에서 15%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 없이 재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지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적절한 위험 관리하에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조세 지원을 통한 재정 보강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지만 기초연금처럼 조세를 통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연금보험료 지원이나 크레딧 제도 확대 등의 일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가입자 확대입니다. 현재 많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포용함으로써 연금 재정 기반을 넓힐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강화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모든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종합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단일 방안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장성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스웨덴이나 캐나다의 연금 개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권,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세대 간 계약이므로 미래 세대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성공적인 개혁이 어렵습니다. 또한 개혁 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론화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 각 개혁안의 영향, 개인별 예상 수급액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논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국민연금이 곧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연금 제도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연금 제도는 기금이 없더라도 현재의 근로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의 노인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부가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낸 것보다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사회보험입니다.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현재 세대가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한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국민연금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과 세금 충당을 통해 보험 재정을 확보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신뢰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미래는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최소 45% 이상의 보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과 복지국가 이념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이 따르지만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정된 노후와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경제적 제도가 아니라 세대 간 연대와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사회계약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선택은 분명합니다. 단기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부담을 감수하면서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저는 후자의 길이 진정으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보장률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40%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보장률을 최소 4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단계적 인상, 기금 운용의 효율화, 사각지대 해소,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세대 간, 계층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자 세대 간 연대의 상징입니다.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장성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보다 책임있는 논의와 결단입니다. 정치권, 전문가 집단, 시민사회,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지속가능하면서도 충분한 보장성을 갖춘 연금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정된 노후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국민연금 보장률 45% 이상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과 해외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